삼성그룹이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10년간 총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 삼성미래기술 육성재단을 설립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위반 횟수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최근 원화 강세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강광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5포인트 상승한 1948.7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완화 정책 발표 소식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엔저 우려감과 함께 중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중국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75억 원, 241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74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전기가스업, 섬유, 의복 등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의료정밀, 의약품, 운수창고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0.07% 오른 가운데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이 1%대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인 통신주들이 급등한 가운데 SK텔레콤, KT 등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통신주의 흐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오늘 통신 3사가 52주 신고가 나란히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저 공습에 국내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등 통신주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SK텔레콤은 전 거래일보다 4.88% 오른 22만 5,500원에 마감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3.74%, 1.65%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날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1% 오르며 전 업종 지수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엔화 약세가 한국 대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날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주에 대해 최근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가입자당 평균 매출 상승,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LTE 가입자 증가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LTE 누적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010만 명, LG유플러스가 550만 명, KT가 530만 명 수준입니다. 현재 가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3사 합산 LTE 가입자는 약 3,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가 상승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저금리 기조 속의 통신주의 높은 배당 수익률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실적 또 이익은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며 엔저 현상이 가속되면서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 중이지만 실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한 효과에 비해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은 3월 말 기준으로 3조 8,869억 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 늘어났습니다. 국내 증시가 1조 1,548억 달러로 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 오른 14,782.21을 기록해 2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반면 양적 완화 정책을 앞세운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DB 대우증권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니케이 225 지수에 포함된 일본 대표 기업 136개의 올해 순이익 가이던스는 11조 1,400엔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5.3% 낮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예상보다 실적 개선폭을 낮게 제시한 셈입니다. 이같이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는 엔저 효과로 자동차 등 경기 소비재들은 수혜를 받겠지만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 철강, 유틸리티 종목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실적이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저평가된 한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승영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 주식시장의 기대치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정부 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6월 말 뱅가드 펀드의 물량이 소진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 모멘텀 부각에 따라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10년간 총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합니다. 삼성미래전략실 이인용 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가 절실한 시점에 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올해 3천억 원을 우선 출연하고 2017년까지 5년간 총 7,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어 개선 사항을 보완해 2022년까지 추가로 7,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성은 기금을 운영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6월에 설립할 예정이며 초대 이사장으로는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 최양희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재단은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 육성과 소재기술 육성,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등 3대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위반 횟수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사와 관련자 제재 등의 규율에서 적정성과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한 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같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와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수준이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볼 것이며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과 검사, 조사 등에 있어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최근 원화 강세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중소기업의 53.3%인 160곳이 최근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60%는 최근 환율 하락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7.8%는 적자를 보며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10.6%는 이미 체결한 계약 또는 추진 중이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비롯한 자체 비용 절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환변동보험 및 선물안에 가입한 기업은 10.6%에 그쳤으며 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해외 시장의 개척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에는 카드사별로 달랐던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 금리가 공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며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이 줄어든 상황 속에 사회공헌 활동 비용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계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과 5개 금융유관기관은 작년 사회공헌 활동 명목으로 총 6,990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6,614억 원보다 5.4%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저금리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26.1% 줄었지만 사회공헌 활동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농협은행이 1,277억 원으로 지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이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리보 개혁의 두 가지 기준을 병행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시사했으나 더 확실한 개편을 바라는 미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금융보호감독청은 은행 제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리보 집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거래와 연계한 산정을 병행하는 방식을 내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금융규제당국이 리보를 언제 어떻게 철폐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이용하다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 기준에 따른 점진적인 개혁 방안은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내다봤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의혹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권경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지난 10일 셀프 사과 논란을 일으켰던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과와 어제 허태열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네, 사태가 확산되면서 책임자 사퇴론까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문까지 나왔는데 이 사건의 파문 어디까지 확산되리라 보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변인과 귀국 종용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오히려 파문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퇴를 시사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수석은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수석의 사퇴를 넘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수석비서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관련자들의 책임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의 미국 경찰 수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문책도 잇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까? 일단 윤 전 대변인이 허름한 곳이라고 말했던 W 워싱턴 호텔 지하 1층 와인바가 사실은 비싸다고 지칭했던 꼭대기층의 바와 가격이 비슷한 곳이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하 1층 바의 경우 어두운 조명이 비추고 있어 북적거리는 꼭대기층의 바와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맞은편에 인턴 직원이 앉아 있었다는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실제로는 윤 전 대변인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엔 운전기사가 왼쪽엔 인턴 직원이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알려지지 않았던 윤 전 대변인의 행적도 나타났는데요. 윤 전 대변인은 경제사절단 조창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6시 50분쯤 페어팩스 호텔을 떠난 뒤 3, 40분 후 다시 돌아와 인턴 직원을 만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턴 직원은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윤 전 대변인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은 미국 현지 경찰이 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인턴 직원을 만나려 시도했다는 점은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무마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 파문으로 인해서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사태가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태 해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 즉 서별관회의가 1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국회 통과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에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 조율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정치부 권경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쌍용건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6성급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짓습니다. 쌍용건설은 인도네시아 라자왈리 그룹과 호주 투자사 등이 공동 발주한 세인트 레지스 호텔 건설 프로젝트를 1억 2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층 규모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48층 오피스, 5층 포디엄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착공해 26개월 후 자카르타 중심 상업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쌍용건설 해외부문은 현재 싱가포르 등 세계 8개국에서 3조 원 규모의 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심 안성탕면이 출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안성탕면은 1983년 첫 선을 보여 지난해 말까지 140억 봉이 판매됐습니다. 현재까지 팔린 제품을 쌓아 올리면 그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의 30만 배에 달합니다. 누적 매출은 2조 9천억 원, 연 매출은 1,200억 원으로 신라면에 이은 국내 2위 수준입니다. 농심은 이 제품 출시 1년 6개월 만에 지난 50년간 1위를 차지한 삼양식품을 제쳐 라면 시장에서 처음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같은 회사 신라면에 바통을 넘겼습니다. KB금융지주 임직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꿈나무마을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놀이공원 체험에 나섰습니다. KB금융은 지난 주말 용인 에버랜드에서 어윤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해 서울시 응암동 소재 꿈나무마을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어린이 400여 명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행사는 KB금융의 대표 봉사활동으로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마을 어린이들이 직접 준비한 태권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노래와 댄스, 레크레이션 등 각종 공연이 이어졌고 개그맨 신보라 씨가 참여해 꽁트를 선보이고 어린이들과 함께 사파리 체험을 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5월 1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